자, 강환국 그리고 타이거 ETF 여러분의 자산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을지 한번 아이디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또 네, 이번 주도 좀 늦었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이 또 시작됐습니다. 네. 자, 금요일에 난리가 났고요. 월요일인데 이렇게 겁이 나는 월요일이냐?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6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죠.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해서 주말 내내 저도 여러 자료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걱정스럽게 올해를 시장을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전반적으로는 월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과민 반응하지 않았냐 이런 워딩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지금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만 좀 올라왔고요. 나머지 지표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유가가 92달러 정도에 그대로 있고요. 달러인데스 108 레벨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화가 계속 올라온 상태에 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3개월 만기 국채 수익률도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크게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금 기준금리 인상하고 연동하기 때문에 이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태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좀 과민 반응이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과민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저도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7월 PC는 6.3% 나왔고요. 40년대 최고였는데 40년 이후에 40년 내 최고이고요. 전월비 대비해서 0.1% 떨어졌고요. 근원 PC는 예상보다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파월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특히 기술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끌어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3.7%, 아마존 4.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8%, 엔비디아가 9.2% 폭락했습니다. 반면에 좋다라고 했던 AMD 이것도 6.1% 지금 하락을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5.8%. 이게 보시면 전체 지수가 지수 대비 지금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더 크죠. 이걸 본다면 기술주들이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이거요? 나갔다 일단 뭐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됐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할게요.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랫꼬리 좀 달면서 약간 반등을 좀 했습니다. 되는 자한테 볼게요. 됐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가 0.15% 아랫꼬리 달리면서 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0.61%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그래도 아랫꼬리 달면서 이렇게 반등을 주 후반에 했었던 것은 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5,413억을 매수했는데 기관들이 873억 순 매수인데요. 여기 이제 금융투자부를 빼고 보면은 투신이 2,300억, 사모펀드가 1,5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날 하루에 사모펀드가 2,300억, 투신이 2,171억 순 매수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쇼커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거래량 없이 올라온 부분들 때문에 쇼커버에 의한 단기 반등이 좀 있었다. 그 정도만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위기 얘기 계속 나오면서 자원개발, 정유, 비료, 강관, 도시가스 이쪽 섹터들이 테마성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전반적으로는 그냥 자율반등 정도 그리고 큰 움직임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아랫골이 달라서 지난주에 그 미국 시장만 그냥 뭐 크게 하락하지만 않았다면 우리 시장대로 또 움직일 수 계열성이 좀 있었는데 미국 시장 이제 큰 폭으로 4%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오늘 시장 한 1.5에서 2% 정도는 하락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슈를 보면은요, 뭐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 나오고요. 그리고 30일 날 미국 케이슬러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ADP 민간 고용 지표 미국에 31일 날 나오고요. 31일 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 그리고 요 PMI 지표가 나온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딱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나머지 연준 주요 인사들이 계속해서 매파적 발언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이 연설이 줄줄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 연이어서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것을 지금 우려하는 것이 이제 시장에 이번 주에 시작하면서 가장 핵심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스로 미팅에 대해서 나온 왜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하락했나? 물론 지금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지수가 급반등하면서 저점으로부터 급반등하면서 쇼커버에 의해서 반등을 했다. 그리고 다시 매도 플레이어들이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간간히 뉴스로 전해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섹스론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매도를 강화했다. 그러니까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몇 가지 내용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워딩이 시장에서 좀 신경질적 발언을 했던 워딩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경기의 고통, 시장의 고통을 감수한 긴축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 작년 2021년의 실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되는 부분을 억제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것을 감안해서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내년도 2023년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거 차단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9월에 75bp 이상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연준에 내가 실수를 한번 했지만 우리가 연준이 지금 하는 것에 맞서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긴축을 하면서 인플레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섣불리 먼저 기대하면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억제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마라.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9월 13일 날 CPI가 나옵니다. 8월 달에 그 결과를 볼 것이다 라는 것들 기존의 얘기들하고 아주 크게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의 실수 그리고 시장하고의 엇갈린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차단하려는 그런 워딩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야 이번에는 좀 확고한 것 같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좀 과민 반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반응을 했다라고 지금 아침 보고서들 자료들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진짜로 과도한 반응인지 아닌지는 그 후폭풍은 오늘 하루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에 미국 시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하락해서 반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등이 나타나와야지 과민 반응했구나. 그래서 좀 더 다시 올라와서 그다음에 네. 등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반등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6월에 또 급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같이 걱정을 하면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네. 있다. 그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하는 총재도 계속 뭐 금리 올린다라고 네. 아주 강하게 얘기한 그런 거죠. 얘기도 좀 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주 연속 반등 후에 2주 조정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한 반등이라고 표현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아래꼬리 형성을 좀 했지만 쇼커버의 반등이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걸 체크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기대 난방이 됐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7월부터 순매수했는데 7월은 지수가 상승하는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8월은 지수가 상승한 게 아니거든요. 초에 상승했다 밑에 밀렸어요. 그런데 8월이 오히려 더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7월에 약 2조 원 순매수를 했고 8월에 3조 5천억 정도 순매수했고 그리고 8월은 우리나라 환율이 1,340원을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사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만일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강력하게 매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또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 포인트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전망보다도 지금 체크 포인트가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하고 내가 어떤 전략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될지 할 때 그거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과하다고 표현하는데 진짜 과한 건지 아니면 계속 빠질 건지는 후장에 들어서 아래꼴 좀이라도 달 수 있는 건지 즉 반등을 하는지 요 힘을 보면서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는 사실은 주말 내내 뭐 미국이 워낙 폭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의 경로에 대해서는 지금 파월 의장이 금리를 3.5% 정도 연말 이제 목표 금리 3.5% 얘기를 했고 또 강력한 매파 쪽의 발언은 뭐 4%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시장에는 그저 어느 정도 공감대 또는 정리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좀 봐야 될 것은 환율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환율이 미국의 달러인덱스가 108 레벨까지 갔고 109 정도가 직전의 고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고공권으로 있으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첫 번째.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해서 감소될 겁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계속 감소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본다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달러를 계속해서 강달러에 유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연준이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게 앞으로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코멘트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는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자동차가 우리 현대차 기아가 1위였다고 하네요. 그동안에 계속 그랬었는데 이번에 전쟁 통해 중국이 1위로 26.4% 점유율로 1위가 됐고 우리나라가 2위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러면은 유럽 쪽에서 만들어서 러시아로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편먹은 것 같아. 러시아랑. 근데 중국의 내연기관차는 그렇게 썩 괜찮지는 아직은 아니 근데 저게 네. 저 중국 그 중국에서 만든 차의 수출이 엄청 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전기차 쪽에 뭐 테슬라가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지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그 서울 시내도 그 중국차 많이 보입니다 지금. 요즘에요? 네. 네. 중국차? 상용차 같은 거 많이 보이죠. 네. 네. 그래요. 네. 뭐 버스는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중국의 전기차 같은 것들도 네? 네. 슬슬 나온다는 거죠 이제. 우리 처음에 중국차가 우리나라에 많이 보일 때 가격 경쟁력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그 수준차들이 많이 이제 좁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러시아에 이렇게 1위를 이제 뺏겼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현대차 기아에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갈 건가 요즘에 뭐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 봉쇄령 이후로 미국 항공편의 일부 노선을 취소했었거든요. 거기에 맞당해서 미국에서 중국의 4개 항공사의 26개 운항을 한 달 정도 중단하는 이런 발표를 좀 했습니다. 이런 것도 좋지 않은 뉴스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 경기부양 정책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철도, 수로, 에너지에 1,300조 투자한다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고비 사막에 풍력과 태양광을 설치한다. 그리고 세계 최장 수로 터널을 건설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중국하고 우리하고 또 미국하고의 지금 정치적 갈등, 뭐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쪽이에요. 수로 터널, 뭐 플랜트, 풍력 태양광 되게 잘하는 쪽이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큼 여기 진출할 수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네. 풍력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 좀 가져와 보면요. 우리 국내 해상 풍력 기업들이 해외 메이저 기업과 협력을 하는데 중국 기업들하고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CS 윈드는 덴마크하고 합작법인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옛날 두산 중공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독일 지멘스, 현대 일렉트릭은 미국의 GE, 유니슨이 중국의 민양, 효성이 중국의 상하이 일렉트릭 그리고 뭐 GS엔텍, 삼강 MNT입니다. 덴마크 기업체들하고 지금 협력해서 이게 사실 우리가 예전에 풍력 얘기 나왔을 때요. 왜 해상 풍력이라는 게 앞에 들어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바람이 부냐.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게 그 효율성이 있느냐, BP 넘어가느냐 이런 네. 얘기들 처음에 비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 좋은 기업들이 바람이 많고 땅덩어리가 큰 해외로 많이 진출하는 거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해외 기업들이 여기 투자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2차 전지 뉴스는 워낙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만 그냥 계속 드리려고 하는데
삼성 SDI가 독일 BMW 원통형 공급 논의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새롭게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CATL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는 좀 나중에 진출을 한 거고요. 삼성 SDI, 파나소닉 이런 데는 원래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업력이 있고 그렇다면 업력에 따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지 않아서 제가 마지막 뉴스 한 가지만 더 네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되게 눈에 띄었고 인상 깊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즉 세트 부문의 상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장급 고연차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그리고 젊은 청년층으로 신규 채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젊은 청년층으로 신규 고용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가봐야 될 문제니까 그거는 빼고 삼성에서 희망퇴직을 한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 보시면요, 삼성에서 뉴 삼성 뭐 이렇게 새롭게 조만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서 그동안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에서 전기차나 또는 반도체에서 대형 프로젝트 빼놓고 나머지들은 투자를 보류하거나 재검토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아침에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동안에 제가 증권사에 있는 동안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까 뉴스 하면서 그 비탄감, 채무탄감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네. 채무탄감 얘기, 그리고 희망퇴직 얘기, 그리고 신규 투자의 감축 얘기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과거의 경험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향후의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의 트리거가 대부분 됐어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특히 삼성전자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물론 삼성전자가 뭐 뉴 삼성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편하겠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좋은 얘기들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요 하나들을 본다면은 우리들이 투자도 투자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우리가 좀 뭐 투자이던 아니면 뭐 우리가 씀씀이던 이렇게 좀 가야 되는 식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징적인 뉴스란 말씀이신 거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트 부문에 상시 희망퇴직을 받는다. 예. 아까 중국 자동차 그 점유율 네네. 러시아에서 있잖아요. 예. 작년에 중국에서 수출한 자동차 대수가요 201만 5천 대입니다. 수출 대수가 예. 우리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이 제3세계라든지 이런 쪽에 중국 차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좀 들어가고 그 있어요. 중국 브랜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아니 뭐 중국 브랜드도 있고 뭐 테슬라도 있겠죠. 예, 근데 그러나? 중국 브랜드 달고 나가는 차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만. 예, 그래서 우리는 작년 한 해에 1월부터 11월 달까지 자동차 수출 대수가 186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더 많아요. 이제 국제 시장에서 해외 시장에서 중국차 이건 뭐 예견된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네, 일단 네. 미국의 장벽을 치긴 쳤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뉴스 3시간에 마지막 뉴스를 이거 심각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그 어떤 뭐 예를 들면 게임이나 전투에서 기선이 중요하다. 기선이. 그죠? 기세. 네. 기선. 네.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네네네. 그죠? 그래서 주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도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쟁력,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강해서 미국에 이렇게 뭔가 페이바를 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얘기를 해야만 예. 아마 그 우리 기업들이 힘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중국의 자동차 쪽의 어떤 해외 시장의 약진 같은 것들이 이거 큰일입니다. 저런 것들을 방치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컨트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손해 보는 일들에 대해서는 진짜 강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또 주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뭐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요. 오늘 엄청 아침에 있죠. 제가 뉴스에 워딩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EU에서 원자재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똑같이 지금.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기회의 지금 시기가 또 오고 있는 거거든요. 유럽이 미국이랑 약간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탈중국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급망에서. 그렇다면은 진짜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네네. 이번 기회에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월요일 순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